저도 남편이 카톡에 상간녀와 스킨십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잘 견뎌왔는데 분노가 차올라 남편한테 욕하고 이혼하자고 큰 소리 냈어요. 근데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감정적으로 한 것 같다 후회도 되고 저는 이 상태가 어떤 건가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고 지금 그것을 알게 된 아내는 바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간녀와 관련돼서 스킨십 사진, 스킨십 정도는 아주 약과예요. 아주 약과. 이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도 막 찍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구나, 지금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없어요. 상간녀와 스킨십을 해서 사진을 올렸다. 결국은 뭐예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에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상간녀가 또 스킨십 해주고 자기랑 만나주고 즐기고 함께 즐거운 게 많아지거든요. 상간녀는 그냥 하나의 놀이기인 거예요. 그냥요. 남편의 생각에선 그래. 그러면서 뭐래요? 사랑한다. 니 만나서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나를 재밌게 해줘. 나를 재밌게 해줘. 그냥 반응 중독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 따위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상간녀 스킨십 사진을 봤어. 근데 처음에는 남편애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막 답답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실체를 본 게 없으니까 화도 내고 이렇게 가지만, 그런데 상간녀와 스킨십 한 걸 내가 봤어. 내가 분노해서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게 막 욕하고 막 화내고, 이거 그 차원이 아니죠. 분노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쳤구나. 맞아요. 감정에 치우친 거. 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 분노하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런 거 흔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자책하세요? 자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자책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 외상 트라우마가 조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즉 심리적으로 잠깐 이렇게 안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의 경우에는 처음에 외도를 발견했을 때보다 외상 트라우마가 조금 커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 상태, 그냥 그 자체일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한 것 같아 후회되고 그래서 후회하게 되면은 자책을 하게 되는 거거든. 후회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분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결국은 외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남편 외도를 알게 되거나 그리고 아내 외도를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 분노라는 놈은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분노를 하고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게 작용을 하면서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키웁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뭔가를 하면 조금 안정되거든요. 조금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외상 트라우마.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뭔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외상 트라우마 좀 이렇게 커져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 또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반복되면서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지고 내 인생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결국은 끝내 이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수순이. 물론 매우 빠르게.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서 멈추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왜? 자책할 이유가 아닙니다. 원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왜? 외상 트라우마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자책을 하거나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남편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또는 원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부족해서 그래서 그거 뭔가를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면서 의존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의존이 뭐냐? 성을 내가 이렇게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 성을 하려고 이쁜 것도 사고 뭐 하고 짜기야도 하고 그래서 성관계가 매우 많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져서 행복해졌다. 그게 완벽한 의존, 즉 자기 자신이 상간녀가 되는 길이거든요. 매우 의존이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때 지금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이혼하자고 소리치고 뭐하고 했던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인데 그거를 참고 견딘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악화됐던 걸 몰랐으니까 이제 발견했는데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자책하지 마세요. 또한 외도한 사람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지금 자기가 관계 중독인지 모릅니다. 그냥 외도 어떻게 됐든 하려고 중독이라서 그래요. 그게. 그리고 그거 건드리면 못 견뎌요. 왜? 인식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외도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두고 지금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생겨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왔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빨리 알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평생을 가겠구나. 이 점을 이혼한다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혼하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혼할 땐 하더라도 끝장낼 땐 내더라도 부부 화합의 가능성에 기회마저도 잃지 않으려면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고 나를 회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는 거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남편에게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해서 치료 기회를 한 번쯤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후에 남편을 상대로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무엇을 하든 전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즉 외상 트라우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나를 먼저 보호하고 또 하나는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치료는 나를 치료하는 거, 나를 회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 아이를 치료하고 내 아이들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완전 다 결합되어 있는 게 외상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걸 1번에다 두고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간녀를 어떻게 할지, 남편을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담담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외상 트라우마가 커지고 그리고 남편의 관계 중독이 악화될 뿐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더라도, 왜? 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절대 내가 이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막 분노하고 욕하면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매우 심각해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집중하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무조건 악화돼서 결국은 내 가정을 또는 부부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나가는 거에 내 스스로가 노력하게 된다는 거, 이 점을 꼭 염두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